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1일 흐림. 새벽에 망골레를 행했다. 공물을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별조방을 점검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전라남도 여수에서 1592년 4월 1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로제가 부릅니다. 3am. 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1일 흐림. 새벽에 망골레를 행했다. 공물을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별조방을 점검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전라남도 여수에서 1592년 4월 1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로제가 부릅니다. 3am. I just saw a red flag. Gonna pretend I didn't see that. Cause is it really, really that bad? I need you really, really that bad. So can we keep the story rolling? Forget that shit my mother always told me. Cause nothing's really perfect like that. I need you really, really that bad. I need you really, really that bad. Don't wanna run to, take my makeup off and say goodnight to. Don't wanna pretty talking ugly cry to. The world can roll their eyes but there's no use. I just want it to be you. When it's 3 a.m. and I'm losing myself in my mind again. The one who gives me love that is bulletproof. The world can roll their eyes but there's no use. I just want it to be you. I just want it to be you. I just want it to be you. Hold me, kiss me on my face, talk shit about the world with me all day. And even when I'm putting you through hell, say I'm not like anyone else. Slowly, words roll off my tongue. You're everything I need and it's so dumb. And even when you're putting me through hell, I'm not like anyone else. Don't wanna run to, take my makeup
wanted to be you.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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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I just wanted to be you. 네, 오늘 이순신 그 일기에 보면 망골레가 나오고요. 활 15순을 쏘았다고 하고 별 조방을 점고했다라고 나옵니다. 망골레는 그 매달 첫날, 그러니까 4월 1일이니까 이제 그날 그 아침에 임금에 대한 어떤 그 충성의 표시로 그 예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달에 2번 했습니다. 그 첫날하고 보름하고 이렇게 2번 했는데 한 번도 아직 걸은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고 했는데 15순이면 그 75발을 쏜 거죠. 활을 한 그 1순이 5발이니까요. 그래서 75순을 쏘았다는 건 그 굉장히 많이 쏘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별조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별조방이라는 그 낱말이 이순신 일기 1월 3일에도 그 별방점고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순신 일기를 쓰기 시작한 1월 초부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썼으니까요. 1월 1일, 2일, 그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일기에 별방점고가 나오는데요. 그 일기를 보면 동원에 나가 별방을 점고하고 각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처리하여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조방이라는 말이 이제 그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그 찾아보았는데 정규군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규군이라는 것이 번상정병, 유방정병에서 정규군이 있고 별조방은 별도로 징벌했던 그 군인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는 그 이해가 잘 안 돼서 요즘 제가 AI를 좀 찾아보는 습관이 좀 생기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찾아보았거든요. 찾아보았더니 거기에 이제 그 별조방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한자로 보면 그 별은 기존과 구분하여 따로라는 뜻이고 조는 그 징발하다, 편성하다 뭐 이런 뜻이고 방은 군사 조직한 단위로서 군영을 뜻한다. 그러니까 별도로 징발하여 꾸린 군대 또는 부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저기 그 챗 GPT에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사 제도 속 위치에서 1. 번상정병 이건 이제 그 정규군이거든요. 수도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정규군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방정병해서 지방의 요충지에 상주하며 방어하는 정규군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별조방 같은 경우는 전시나 긴급 상황에 임시로 징발된 보충병력, 군적에 잡히지 않은 인원 또는 군포 대납자까지 포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성, 군량 운송, 도성방위, 군량 운송, 성곽 수축, 수비 병력 보강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투력은 매우 낮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지금 그 직전 상황인데 임진왜란 직전과 전쟁 중 운용, 그러니까 별조방을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도 GPT에 나와 있어서 한번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직전과 전쟁 중 운용에서 외란 전부터 이미 정규군의 군적 부실과 기피가 심해지자 별조방 징발로 병력을 메꾸는 일이 잦았습니다. 선조실록에는 개전 직전과 전쟁 초기 각 도에 명하여 별조로 병을 뽑아 차출하라는 식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조된 군대였기 때문에 훈련 부족, 통솔 곤란이 심각했고 실제 전투에서는 흩어지거나 도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병력의 수적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징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별조방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그 징발한 부대였고 정규군 그러니까 번상 유방의 부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 전투보다는 수비, 병참, 노역의 그 역할을 했고요. 임진왜란 때 그 반복적으로 동원했으나 군사적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GPT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음악 한 곡 듣고 이번에도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빛의 혁명 183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제가 부릅니다. 2 years. How did it all fall apart? You were right here before in my arms. Now you're invisible, but the heartbreak's physical. Got a place, moved away, somewhere with a different code, different state, still feels miserable. God, it's so chemical. All that I know is I can't let you go. It's been 2 years and you're still not gone. Doesn't make sense that I can't move on. Yeah, I try, but this love never dies. 2 years since you've been in my bed, even at a funeral for you in my head. Yeah, I try, but this love never dies. Another night, another vice. Even try with someone new, someone nice. They'll always hate the fact that you ruined everybody after you. I'm always coming back to you. It's been 2 years and you're still not gone. Doesn't make sense that I can't move on. Yeah, I try, but this love never dies. 2 years since you've been in my bed, even at a funeral for you in my head. Yeah, I try, but this love never dies. And I'm never gonna let you go. Maybe I'm just sick and this is how it's gonna be. Maybe this is all I know, and I know it's not you, it's me. 'Cause it's been 2 years and you're still not gone. Doesn't make sense that I can't move on. Yeah, I try, but this love never dies. It's been 2 years since you've been in my bed, even at a funeral for you in my head. Yeah, I try, but this love never dies. 지난주에 이어서 도서출판 갈무리가 발행한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 광장을 밝힌 재헌 활력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 27쪽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법치주의의 부상과 그 이중성. 2024년 10월 27일 일요일. 다중지성의 정원 역사 비판 세미나에서 진행해온 클라우스 밀한의 대작 현대 중국의 탄생을 어젯밤 세미나로 끝냈다. 900쪽이 넘는 책이라서인지 지난 3월 초에 시작해서 거의 8개월이 걸렸다. 간단히 책에 대한 인상을 적어두자. 우선 국가주의와 자유주의가 경합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신냉전적 구도 속에서 국가주의를 잔재로 이해하고 자유주의를 미래처럼 소설하는 것이 서방에 치우친 관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중국사를 따뜻하게 내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말하고 싶다. 다음으로 아래로부터의 역사 관점에서 보면 위로부터의 제도사에 초점을 맞춘 저자의 역사 서술에 커다란 맹점과 구멍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중국의 근현대사를 실증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었다. 어제 세미나를
준비하다가 나의 눈길을 끈 대목은 760쪽 하단이었다. 경관 법률 체제를 건설함으로써 정부는 무엇보다 갈등의 장을 거리에서 법정으로 옮기려고 시도했다. 정부는 상당한 권한을 시장, 법원 그리고 다른 제도들로 점진적으로 이양했고 이들은 매일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에 요구되는 복잡한 결정과 정책을 매일 고심했다. 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여기서 견고한 법률 체계의 건설 시도는 1997년 장점인이 제15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제기한 사회주의 법치국가 개념을 가리킨다. 클라우스 밀하는 이러한 시도를 자극한 요인들에 대해서 바로 그 앞쪽에서 서술한다. 그 부분을 인용해보자. 개혁기에는 무엇보다도 노동자, 농민, 환경주의자, 저널리스트, 주택 소유자, 종교 공동체, 소수민족, 에이즈 활동가, 인권 옹호자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 집단들의 사회적 활동의 증가가 인상적이었다. 불만이 있는 사회 집단들은 지방 관료들을 압박하는 지방의 행동주의에 관여하면서 맨발의 변호사, 이웃의 연대 집단, 중국의 국내법, 법정 같은 지방의 자원을 활용했다. 종교운동, 문화운동, 페미니스트 운동, 환경운동 등의 활동가들은 지방, 지역, 심지어 국가를 넘어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클라우스 밀하는 법체제의 확장과 강화가 아래로부터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분출에 대한 위로부터의 대응임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가 부분적으로는 사회적 행동주의가 제기한 도전을 다루기 위해서 또한 경제적 사회적 장에서의 엄청난 변화에 수반되는 불안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는 법체제의 확대를 시작했다라고 쓰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중국 특색의 법치가 발전하는 조건이었다. 저항과 흡수의 계급투쟁 동력학이 그대로 재현된다. 이를 위해 헌법 수정 2004년 3월 14일 법원과 중재위원회의 보강이 뒤따른다. 그것의 효과는 무엇이었을까? 나의 느낌을 말해보면 삶의 법률화 혹은 법률의 일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결코 평화롭고 순조로운 과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적대를 내장한 과정이었다. 그것을 저자 밀하는 이렇게 표현했다. 법률은 통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법률을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국가의 노동 인민을 위한 법적, 계약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지형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전유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했다. 법치주의에서의 법 공간이 일방적 공간이 아니라 갈등적 공간임을 명시한 대목이다. 법률이 통치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저항의 도구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말이다. 중국에서 법률과 규정의 증가와 확대는 이 갈등으로 인해 가속된다. 하지만 법적 공간에서의 갈등은 결코 대칭적이지 않았다. 클라우스 밀하는 법정에서 스스로에게 정당한 이해와 권리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종종 좌절되었다고 쓰기 때문이다. 법률 공간의 비대칭성이 가져오는 좌절감으로 인해 식품안전,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에 대해 농민, 노동자, 도시거주자, 주택 소유자들이 항의를 제기하고 국가에 도전하는 군체성 사건으로 이어졌으며 그들의 전투적 전략 중에는 교통 봉쇄, 철거 방해 등이 있었고 심지어 폭동과 정부기관 탈취까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도 폭력적이었다. 강경하게 신문을 정관시키고 비판적 기자와 편집자는 처벌하고 영향력 있는 지식인을 공개 비난하고 지도자를 체포하고 시위자를 공격하는 등의 폭력적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법적 공간 바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재현된 것이다. 이것은 법적 공간이 법외적 기반 위에 얹혀 있는 일종의 상층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내가 정작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법치주의의 부상과 양상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다. 오늘은 클라우스 밀한의 이야기를 빌려 중국의 1997년 이후 상황을 스케치한 데 그쳤지만 한국의 1987년 이후를 이해하는 데, 특히 오늘날의 검찰 정권을 이해하는 데에 이 중국 사례가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생각한다는 점만 간단히 덧붙여 두는 것으로 마무리해야겠다. 예,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로제가 부릅니다. Talk Till the End. Mike went and just walked away from me. I don't know where to go. I'm lost. Call us what we are, toxic from the start. Can't pretend that I was in the dark. When you met my friends, didn't even try with them. I should've known then that you were jealous and possessive. So manipulating, honestly impressive. You had me participating. Back then when I was running out of your place, I said I never wanna see your face. I've been, I couldn't wait to see it again. We were toxic till the end. Cause even when I said it was over, you hurt. Baby, can you pull me in closer? You were plotting how to stay in my head. We were toxic till the end.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to you the X. His favorite game is chess. Who would ever guess? Playing with the pieces in my chest. Now he's on the screen, saying don't leave. You saw that line from me cause you're just jealous and possessive. So manipulating, honestly impressive. You had me participating. Back then when I was running out of your place, I said I never wanna see your face. I've been, I couldn't wait to see it again. We were toxic till the end. Cause even when I said it was over, you hurt. Baby, can you pull me in closer? You were plotting how to stay in my head. We were toxic till the end. I can't forgive you for a lot of things, for not giving me back my Tiffany rings. I'll never forgive you for one thing, my dear. You wasted my prettiest years. Back then when I was running out of your place, I said I never wanna see your face. I've been, I couldn't wait to see it again. We were toxic. Cause even when I said it was over, you hurt. Baby, can you pull me in closer? You were plotting how to stay in my head. We were toxic till the end. We were toxic till the end. 탄핵이 다가왔다. 2024년 10월 27일 일요일. 어제는 10월 26일. 45년 전인 1979년 같은 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 피살된 날이었다. 이날 시청역 7번 출구 태평로에는 여느 주의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건희, 김석열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을 소리 높여 외쳤다. 타도는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던지는 다짐이고, 퇴진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향해 던지는 요구이고, 탄핵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향해 던지는 명령이다. 촛불의 이 다짐, 명령, 요구의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한 지는 꽤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2024년 10월 26일은 촛불의 그 절대민주주의적 섭정운동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농민, 학생, 자영업자, 여성 등 시민들의 불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태원 참사 2주년을 앞두고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참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현실을 개탄했다. 의사들도 덕수궁 앞에서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둘째, 윤건희 김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농단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혜경의 증언은 그것을 부인하는 몇몇 관계자들의 말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게 느껴지도록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설득력이 있다. 셋째,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정권 퇴진과 탄핵을 향한 섭정운동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의 원내 정당들이 호응하여 장외 집회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조국혁신당은 서초동에서 탄핵 장외 집회를 가졌고 민주당은 11월 2일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넷째, 다중들의 불만과 항의에 직면한 지배계급이 수습책을 놓고 분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한동훈 회담에서 윤석열이 보여준 볼썽 사나운 모습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윤건희 김석열 정권은 부산 범어사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간다는 아집 외에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음을 자백했다. 20% 지지율 정권의 이 대책 없는 아집 앞에서 지금까지 탄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온 지배 정당의 일각이 다름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윤건희 김석열 정권의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래는 결코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탄핵이 다가왔다고 말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것이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로제가 부릅니다. 드링크 오버 커피. Standing in the corner of a crowded place. This is boring. Till I heard your name and now I'm saying for ya. We're just friends, it's okay. Kinda weird how my night changes. It's just me starting to see you in a different light. I know we can't say what we mean, but I'm happy that you're here tonight. I'm feeling so good at a bad party. We don't have to talk. I know that you want me. Gotta keep it nice. We cannot be naughty. We could get drinks or we could get coffee. Feeling so good at a bad party. We don't have to talk. I know that you want me. Gotta keep it nice. We cannot be naughty. We could get drinks or we could get coffee. Is it so wrong? I've been thinking about you all day. Yesterday and today and tomorrow. Is it so wrong? I've been bending the truth all day. Yesterday and today and tomorrow. Is it just me starting to see you in a different light? I know we can't say what we mean, but you know that I mean it right. I'm feeling so good at a bad party. We don't have to talk. I know that you want me. Gotta keep it nice. We cannot be naughty. We could get drinks or we could get coffee. Feeling so good at a bad party. We don't have to talk. I know that you want me. Gotta keep it nice. We cannot be naughty. We could get drinks or we could get coffee. Drinks, coffee, drinks, coffee, drinks, or coffee. Just call me at drinks, coffee, drinks, coffee, drinks, or coffee. Just call me at. 빛의 혁명 183 12.3 대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광장을 밝힌 재헌 활력 34쪽을 읽겠습니다. 법치, 검찰 정권, 농단 정치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작업 가설.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검찰 권력은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의 독점, 과도한 권력 행사, 폐쇄적인 엘리트주의 그리고 검사 간의 통일체 문화와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중앙집권적 구조, 공안 도구화 등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검찰이 권력자와 관련된 사안이나 사회운동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식 이하의 편파성을 드러낸다거나 외부 견제 수단의 부재로 인해 검찰 권력이 자의적으로 통치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들은 유의미한 비판들이지만 법치주의 틀 내에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수평화하는 법률 개정과 조직 개편을 주요한 대안으로 내놓는 것에 집중한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는 법적 장치를 개혁을 통해 검찰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특정 정치 권력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혁을 시도해왔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개혁 노력이 검찰 수사권의 제한이나 공수처 설치 등의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개혁이나 조직 개편은 법치주의 자체가 가진 역사적 조건과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법치주의는 그 자체로 역사적 맥락에 묶여 있으며 그 틀 안에서는 검찰 권력의 근본적인 해체나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윤건희 농단 정권으로 변질된 윤석열 검찰 정권이 위기에 직면한 지금 검찰 정권, 농단 정권을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절대 민주주의적 전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검찰 권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검찰 권력의 해체를 완성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개혁을 넘어서는 더 심층적인 변화를, 다중의 섭정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법치주의, 검찰 정권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수행해 나갈 작업 가설을 그려보고 싶다. 자본주의에서의 국가와 법 1. 자본은 상품 형태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생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관계다. 2. 지속되기 힘든 이 적대적 자본 관계를 보증하고 지속시킬 폭력 수단의 필요 때문에 국가가 발생한다. 국가는 이런 의미에서 자본의 특수한 형태이자 특수기관이다. 3. 국가가 노골적 폭력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법치적 폭력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는 자본관계 속에 통합된 계급적, 생태적, 성적, 인종적 역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전자는 전제주의 국가로, 후자는 법치주의 국가로 나타난다. 이 양자는 분명히 구분될 수 있지만 역사 속에서 이들은 순수하게 나타나지 않고 서로 혼합되어 나타난다. 4. 자본관계는 인간, 비인간 다중들의 에너지를 가두고 짜내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재생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 내부에서 그것에 대항하고 또 넘어서려는 다양한 객체들의 비복종 거부 저항은 필연적이고 항상적이다. 5. 이러한 비복종과 저항의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국가 폭력만으로 다스리기 어렵게 되고 그럴수록 자본과 관련 객체들 사이의 직접적이거나 대리적인 계약 합의의 필요성은 커진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고 다중의 입장에서는 자본의 폭력을 일정한 한도 속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요컨대 계약적 합의의 공적 형태인 법과 법치는 자본관계에 대항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다중의 움직임이 활발할 때 그것을 자본관계 내부에 가두어 자본관계의 기능으로 역전시키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자 장치로서 발전한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로제가 부릅니다. 게임보이.
died 110 times. Gave you my favorite memories, yeah, I hate the way I let you inside, just so you could take it for granted. 2 years now I understand it. Yeah, you'll always be a game boy. These days I don't wanna play, boy. Say what you wanna say. You're never gonna change. You'll only ever be a heartbreak, heartbreak. Yeah, you'll only ever be a heartbreak, heartbreak. Yeah, you got a little too good, acting like a good guy. And I bought it for a minute, but it isn't what you made it look like. You got a cute face that kept me entertained. And the way you said my name, won't lie, I felt amazing. But you took my love for granted, and it took me 2 years to understand it. Yeah, you'll always be a game boy. These days I don't wanna play, boy. Say what you wanna say. You're never gonna change. You'll only ever be a heartbreak. Yeah, you'll always be a game boy. All day, get me on a chase, boy. Say what you wanna say. You're never gonna change. You'll only ever be a heartbreak. Shame on me, should've known better. I let you play me whatever. Something's just a meant to be, kinda like you and me. Yeah, yeah. Thought you would love me forever. I should've known you would never. Something's just ain't meant to be, kinda like you and me. Yeah, you'll always be a game boy. These days I don't wanna play, boy. Say what you wanna say. You're never gonna change. You'll only ever be a heartbreak. Yeah, you'll always be a game boy. All day, get me on a chase, boy. Say what you wanna say. You're never gonna change. You'll only ever be a heartbreak, heartbreak. You'll only ever be a heartbreak, heartbreak. 한국에서 법치주의의 역사 1. 한국에서 법치주의는 1948년 재헌헌법에서부터 목록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의 정치는 법치보다 관료적 폭력통치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띄었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후 1972년 이후 유신통치를 통해 초법적 폭력통치를 수행했고 이 시기에 계약주의적 법치는 배경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폭력통치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항쟁 진압을 통해 집권하고 억압적 폭력통치를 계승한 전두환 군부 정권 내내 지속된다. 2.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7, 8, 9월 노동자 투쟁은 수십 년간 지속된 이 군사적 폭력 통치에 대한 저항의 전국적 종합이었다. 법치주의는 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한 자본이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자기 보호 조치였다. 그것은 직선제 개헌을 통해 재헌 헌법의 법치주의를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법치주의의 부상 속에서 자본의 이윤 충동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특수부대는 더 이상 군부가 아니라 검찰이었다. 검찰은 기소 선택권을 통해 자본의 자유를 주고 다중에게 공포를 주는 방식으로 자본의 기관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4. 사회운동의 일부가 위로부터의 법치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형성된 1987년 법치주의 체제의 형성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의 자본 권력은 군사 정권에 대한 다중의 분노를 법치의 사법력으로 전화하는 데 1차 성공한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구속은 그것의 표현이다. 5. 이명박 정권은 검찰 권력을 2008년에 촛불투쟁을 억압하기 위한 그리고 언론 장악을 위한 무기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 권력은 강화되었다. 6. 이후 검찰 권력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다중의 분노와 촛불 저항을 법치주의적 사법 과정 속으로 흡수하는 데 성공한다. 국회가 다중의 뜻을 받아들여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법치주의적 사법 과정의 지배가 확립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특검에 의한 형사처벌의 과정이 그것이다. 7. 촛불 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 권력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법치의 주역이 되었고 이를 통해 사법적 정의의 표상으로 부상했다. 8.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검찰 정권화는 그러므로 1987년 민주항쟁에 대한 법치주의적 흡수와 2008년, 2016년 촛불 민주주의 투쟁에 대한 법치주의적 흡수의 결과이고 총결산이다. 이렇게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동력을 사법화함으로써 생겨난 산물이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로제가 부릅니다. Stay a little longer. Stay a little longer, take a little longer to pack up your bags. You're moving too fast, make me wanna hate you, so I don't have to miss you or make a mistake. So someone's to blame. I can't stand these four walls without you inside them. Build us a castle, then leave me in silence. What if I tangled some rope around your feet into the ocean, 'cause I'm in too deep. Please, won't you stay, stay a little longer, and babe, don't walk away when I'm here calling your name. I'm fragile, I'm speechless, don't leave me in pieces. Already having enough trouble breathing. Please, won't you stay, stay a little longer, babe? Walk a little slower, stand a little closer, so I can convince you the minute I kiss you. Speak a little softer, so I don't have to answer, and make it okay before you can say I can't stand these walls without you inside them. Build us a castle, then leave me in silence. What if I tangled some rope around your feet into the ocean, 'cause I'm in too deep. Please, won't you stay, stay a little longer, babe? I'll be okay. You say it's written all over my face. I'm fragile, I'm speechless, don't leave me in pieces. Already having enough trouble breathing. Please, won't you stay, stay a little longer, babe? Oh, babe. Stay a
법치주의 권력의 탈법성과 그 한계. 1. 역설적인 것이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산물인 검찰 정권이 법치주의와 상반되는 탈법적 행동을 자행한다는 것이다. 윤건희, 김석열 정권이 그것의 대표적 사례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공천 개입에서 드러나듯 윤건희, 김석열 정권은 선거와 같은 대표적인 공적 과정을 왜곡시키는 탈법 행위를 서슴지 않으며 여론에 투영되는 민의, 민심, 즉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치주의 권력이 자신을 법치 밖에 놓으며 자신의 계약적 합의가 지배 즉 농단을 위한 기술에 불과함을 자백하는 것이다. 3. 법치주의 권력이 스스로를 법 밖에 놓는 한에서 법치는 다중을 속박하는 권력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4. 하지만 법이 계약적 합의인 한 자본과 그 권력은 원리적으로 법이라 불리는 계약적 합의 밖에 있지 않다. 권력은 아래로부터 다중의 요구와 감시가 약할 때 법 밖으로 나가며 그것이 강할 때 법 안으로 들어온다. 법치주의 권력은 기회주의적이다. 5. 법이 다중의 민주주의 요구이자 섭정 장치의 하나로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중은 공통하고 연합한 힘의 정도만큼만 자본의 권력을 법 안에서 운동하도록 제약할 수 있다. 법적 힘 대 윤리미학적 힘 1. 하지만 다중의 해방적 힘은 결코 법에서 나오지 않으며 다중의 해방적 욕망은 궁극적으로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없다. 다중의 힘은 법적인 힘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윤리적이며 미학적인 힘일 뿐만 아니라 법을 초과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2. 법이 다중에 의한 다중을 위한 다중의 섭정 장치로 사용될 때에도 그 섭정을 이끄는 것은 법적 힘이 아니라 삶의 힘, 삶의 존재론적, 윤리적, 정동적, 미학적 힘이다. 그것은 제정된 법을 따르는 법치주의적 힘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제헌적, 미적 구성력이다. 3. 그것은 법치 속에서 그것에 대항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섭정의 힘이다. 촛불 다중이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명령할 때 그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현행법을 어기면서 다중의 삶을 돌보는 정치를 펼친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 촛불 다중이 법을 어겼으니 퇴진하라고 명령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고치게 만들어 그 대통령이 다중의 삶을 돌보는 정치를 계속하도록 할 것인가. 4. 자본 권력의 탈법성은 이윤 충동에서 오지만 다중 권력이 법을 넘어서는 힘은 그것의 윤리적, 미적 충동에서 온다. 법치의 장 속에서 그것을 넘어설 길. 1. 법치의 장은 질적으로 다른 두 법외적 충동이 법이라는 대리자를 내세워 싸우는 대리전의 무대이다. 2. 무대는 가설 무대일 뿐 상설 무대가 아니다.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3.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법치의 한계는 계엄, 전쟁 등 적나라한 적대와 폭력 통치로의 전환을 통해 드러나지만 탈자본주의의 방향에서 그것의 한계는 자본과 그 권력에 내재한 적대의 청산을 통한 법적 관계 자체의 해소로서 다중의 공통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상이한 개체들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특이자들 사이의 공통화를 관계의 원리로 만드는 것이다. 4. 윤건희, 김석열 법치주의 정권의 탈법성에 대한 고발, 비판, 처벌의 투쟁은 법의 이름으로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투쟁의 완성은 법 안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은 본질적으로 탈법적 성향인 법치주의 정권의 핵심적인 무대이고 재충전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음악 듣겠습니다. 로제가 부릅니다. Not the same. Say what you want to, babe. But you know that you're talking in circles. Show me lies like we okay. Promise till your face turns purple that you gon' love me, love me. One day you gon' love me right.
Shame on me for trusting you once, trusting you twice. Yeah, we had only and nothing but time, but some things just change overnight. I don't know who you think you're kidding, babe. Yeah, you're not the same, not the same. We had good days and light on our side, but you fucked up and you know that I'm right. I don't know who you think you're kidding, babe. You're not the same, not the same, not the same. Pick it up, drop your keys, come and get your stuff, yeah. Find a new heart to confide in. To let me down get tiring. I keep on walking through all of the memories that I had with you, and I don't miss it the way you brought my love. Yeah, we had only and nothing but time, but some things just change overnight. I don't know who you think you're kidding, babe. Yeah, you're not the same, not the same. We had good days and light on our side, that you fucked up and you know that I'm right. I don't know who you think you're kidding, babe. No, you're not the same, not the same, not the same. Oh, what a shame, nothing's the same. All of my love, you put it to waste. And you can keep pointing the finger, thought it'd be us, go figure. We had only and nothing but time, but some things just change overnight. I don't know who you think you're kidding, babe. Yeah, you're not the same, not the same. We had good days and light on our side, that you fucked up and you know that I'm right. I don't know who you think you're kidding, babe. No, you're not the same, not the same, not the same.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4월 1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일기에 보면 활 15순, 그러니까 활을 75발을 쏘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이순신께서 활을 어느 정도 쐈느냐 하는 거 보면, 일단 난종일기를 통해서 보면 거의 매일, 그러니까 일기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일기 기록해놓은 빈도로 봐서는 제 짐작입니다만은 거의 매일 쏘았을 것이다라고 그 짐작이 가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난종일기 전체를 누가 평가해 본 게 있는데, 전체에서 직접 활을 쏘았다는 그 날이 231일이고요. 활터를 방문한 날까지 합하면 292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꼴로 활을 쏘았다라고 배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활솜씨가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활쏘기를 통해서 병사들과 함께 훈련을 한 아주 리더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활쏘기 빈도가 높은 것 자체가 전투 지휘뿐 아니라 무예 자체에 대한 연마 의지가 높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의 활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텐데,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요. 목가시험 과정에서 화살로 관역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뚫고 관역 자체를 산산조각이 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믿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관역을 부순 것이 규칙 위반이라고 해서 낙방을 시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에 다시 재응시해서 합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질 정도인데요. 아무튼 그 이순신께서 쓴 그 이순신 일기를 보면 활을 쏘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아마 제 짐작하기에는 그 어마어마한 훈련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4월 1일 흐림, 새벽에 망궐레를 향했다. 공물을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별조방을 점검했다. We're at a crossroad, and we don't know which way to go. Part of me lost hope, and part of me just can't let go. We said we'd cross those bridges when they came. Now it's time to get a name. Yeah, we're at a